밥집을 좋아하지. 방울토마토도 되게 썰어가지. 아 그래? 그냥 살려고 먹어. 토마토 스프는 맛있어. 나도 그건 좋아해. 네. 근데 그냥 큰 토마토를 막 먹진 않아요. 방울토마토를 계속 먹게 되는데 이 토마토는 잘 안 먹게 돼. 스파게티 안에 요리 용도로만 쓰게 되지. 시작해도 돼요? 네. 제 거 꺼낼까요? 밴드를 이렇게 넣게 그럼 인스타 킬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초록초록한 동생과 함께 네, 맞아요. 제가 오늘 옷 너무 예뻐요. 여름 같은 옷을 입고 오신 동호생과 오늘 함께합니다. 7월 첫 그림책 리뷰고요.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리뷰 안 한 줄 알았는데 했었더라고요. 리뷰한 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가끔은 이거 안 했나 했던 책들이 있는데 또 그때마다 또 느낌이 다르니까요. 네, 오늘도 제가 이 책을 갖고 왔는데요. 이 짜잔. 책은 또 어떤 책이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맞아요. 달라요. 네. 그래서 그 함께할 책을 또 갖고 왔어요. 이렇게 토마토라는 제목으로 가진 두 책인데요. 하나는 이야기꽃, 하나는 NC 문화재단입니다. 하나는 신간이고 하나는 조금 됐어요. 그런데 느낌 어떠세요, 여러분? 그 제목이 적혀진 토마토 글씨만 봐도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얘는 조금 뭔가 손글씨로 크레파스로 적혀진 글자체이고 얘는 뭔가 정자, 그다음에 그래픽으로 된 글자체인데요. 어떤 느낌인지 좀 여러분이 제목 보고 그림 보고 혹시 이건 이럴 거다라고 혹시 감을 잡으셨나요? 얘는 방금 먹어야 될 것 같은 아, 토마토. 예. 그리고 이 이지연 작가의 토마토는 뭔가 토마토에서 뭘 보고 뭘 봐야 되지? 이렇게 호기심 있게 살펴보는 토마토는 어디 있지? 뭐 그럴 이렇게 수 하는. 있겠네요. 왜냐면 네. 얘는 완숙 토마토고 맞아요. 얘는 이제 이거 가려고 하는 토마토인데 또 요즘 토마토 색깔도 다양해서 이게 다 익은 토마토도 있겠죠. 제가 이 책을 먼저 고른 이유는요. 딱 지금 계절이에요, 여러분. 토마토가 지금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토마토를 보시지 마시고 그 주위에 있는 한번 풍경들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마토는요, 면지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제가 늘 리뷰할 때 말씀드렸죠. 면지에도 이야기가 막 있거든요. 예고편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꼭 살펴보시기를 추천하는데 여기 미리 예고편이 나왔는데 이 아이가 땅바닥을 걸으면서 보면서 걸어요. 그러면 뭔가 고민이 있거나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재미가 없거나. 그리고 다 흑백 풍경이에요. 맞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막 발로 막 돌을 탕탕 차면서 가는. 그리고 뭔가 혼났나? 뭔가 이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 왔는데 문을 쾅 하고 닫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들여봤는데도 표정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엄마가 없거든요, 집에. 엄마는 집에 없지만 토마토는 냉장고에 있어요. 어떻게 알았죠? 토마토는 냉장고에 있는지. 그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요. 자, 다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냉장고에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친구가 왜 토마토를 냉장고에 있다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친구는 토마토를 좋아했는지. 엄마가 맨날 넣어놓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거 사인이 있었죠. 엄마가 어쩔 때 토마토를 놓고 갈게. 그러면 엄마가 없으니까 토마토는 있고 토마토가 있으니까 엄마가 없구나, 오래 걸리겠구나, 돌아오는 시간이 이런 어떤 엄마의 약속일까?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런 무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토마토를 먹으면서 그 마음이 가라앉혀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는 토마토를 싫어하는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즌에 나오는 풍경들, 이 시기들에 오이도 맞아. 나오고요, 참이도 나와요. 그리고 이 풍경들을 보면은 요즘 풍경은 아니에요. 아까 보면 볼로 같은 것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요즘에 매실도 저장할 때거든요. 그 풍경도 들어있었어요. 이 작가는 그 시절의 풍경들을 기억할 수도 있고, 이 시절을 이 풍경들을 나타내려고 엄청 많은 자료들을 나타낼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풍경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시간 들여서 보니 이때구나 딱 하게 깨닫게 되는 이런 김치통 다 집에 하나씩 있을 거거든요. 이 토마토를 먹으면서 친구는 여러 가지 추억들도 떠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다 먹고 난 토마토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던져요. 그러면 얘가 어느 해에는 씨가 돼서 올라와요. 여기 보시면 수국도, 채소화도 품종들이 이제 보이는 딱 요즘 시즌인 거예요. 맞아요. 딱 지금 보는 네. 것들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랜드라미도 피고 접시꽃도 피고요. 공수화도 이제 올라옵니다. 채소화는 피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꽃이 피었다라고 한 줄이 나오잖아요. 토마토를 먹으려고 할 때 엄마는 안 계셨지만 다 먹고 나니 주변에 이제 피어난 꽃들이 이 친구한테도 보이기 시작했나 봐요. 마음이 조금 풀어졌다는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핑크팔라 이거 하나 있고 없고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운데 이 바람 하나가 주는 그 한 줌의 바람이 엄청 소중하잖아요. 이 하나로 인해서 내 마음도 조금 평온해졌다라는 게 딱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 읽는 것보다 한 줄씩 한 줄씩 이 풍경에 쏙 빠지다 보면 진짜 이 바람이 나한테 싹 이렇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꽃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먼저 올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림책에 주는 힘이 되게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이 장면 되게 좋았어요. 이제 꽃 보고 나무까지 네네. 보이는구나. 이제 멀리 점점 더 그쵸? 보이는 거죠. 나무가 손을 흔드는 거, 바람이 흔드는 거. 그리고 되게 보니까 여름에 싱그러움이 막 묻어나는 것 같고 오늘은 이 장면이 좀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먹고 난 이 친구의 마음은 이렇게 구름이 토마토를 닮아가는 마음까지. 하늘도 보이는 거야. 맞아요. 누워서 이제 보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여유가 생기니까 상상도 하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조급한 마음들을 토마토 하나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마음들. 근데 뭐 아직 안 버렸네. 그럼요. 입에 몰고 이거 있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 이 친구는 맞아. 토마토가. 그래서 엄마는 집에 없었지만 어쩌면 집에 간식이 많이 없을 수 있는 집일 수 있는 옛날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과자를 펴주는 그렇죠. 거가 어려운데 토마토가 유일한 시원하게 있는 이 토마토가 이 친구한테 유일한 간식이었는데 이 간식을 되게 즐겁고 맛있게 먹으면서 풍경까지 보게 되는 지금 막 음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책을 보니까 좀 마음이 조급해졌던 마음들이 조금 여유로워지는 듯한 딱 이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수국도 볼 수 있고요. 오이도 열렸고 이 시간에 볼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마토를 먼저 이 책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 책은 조금 달라요. 보시면 저번에 이렇게 느낄 때는 이 책이 막 소개할 때 입에 침이 고였거든요. 그 토마토 맛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막 해주시니까 이게 멀리 있는 나무, 하늘, 그래서 약간의 뭐랄까 여유로움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토마토라고 하면 그게 앙 물었을 때 그 막 씨 같은 거 막 줄줄줄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한 입 먹고 나서 다시 바라보는 풍경들. 요즘 여유가 좀 필요해. 그냥 같은 선생님 말씀하신 같은 그림책이지만 맞아요. 그때 나의 환경과 뭐 비교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같은 토마토지만 이 책은 달라요. 이 책은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돼. 진짜 깨끗한 신간이라서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몇 장 보여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재현 작가는요 동양화를 전공을 했대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에 보면서 그 느낌까지 이게 동양화인가라는 느낌이 몰랐는데 좀 다르다 느낌이. 그런데 동양화라고 하니까 다시 봤더니 예전에 이 선조들이 그렸던 그 동양화의 느낌들이 묻어나는 장면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토마토라는 글자가 우리가 왜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자라나잖아요. 그 과정들이 토마토라는 글자 안에서 여러 가지 살아나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책이 떠올랐는데요. 뭐뭐뭐뭐가 떠올랐고요. 인들레는 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을까요? 여러분도 읽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면지 페이지가 있고 한번 꼭 벗겨보세요. 어떤 책들은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숨겨진 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꼭.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다시 잘라서 책꽂이, 책갈피로도 쓰십니다. 토마토고요. 에스브라데다 이저 작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시작해요.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글자를 잘 보셔라. 이게 과연 뭘까요? 이렇게 싹이 자랐어요. 글자와 싹의 모양이 동시에 같이 가고 있는데 자, 어느 순간 이게 사실은 뒤쪽에 봐야지 이게 글씨구나 라고 느껴지는 이게 표정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저 처음부터 글자를 알아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시는 분은 먼저 아시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동명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네, 이 장면이요. 뭔가 채도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은 채도 안에 이렇게 심사임당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정말 초충도라고 하나요? 벌레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그림들 보면 딱 이 느낌이 생각이 났어요. 뒤에 더 큰 장면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같은 벌레들이 이 안에서 있는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벌레도 있는 그 그림들 보면서 색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명하나 전공한 그 느낌이 여기도 묻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토마토가 점점점 자라요. 그런데 토마토가 자랄 때 그냥 자라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노력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해요. 벌레도 필요하고 나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고 아까 제가 여기 토마토에서 꽉 차 있던 토마토가 있다면 여기도 꽉 차 있는 토마토가 있어요. 이 장면이 가장 재밌었었는데요. 우리나라 토마토도 있지만 여러 나라 국가 토마토가 있잖아요. 네, 그 토마토가 다 있고 글자들도 다 달라져 있는. 그래서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나는 토마토다. 토마토는 토마토지 뭐 이런 느낌의 것들. 그리고 막 이렇게 쭈그란 토마토도 네. 있고 이렇게 옆에 성장이 맞아요, 덜 된 맞아요, 토마토도 맞아요. 있고 이게 너무 재밌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만약에 토마토를 한 번쯤 길러보신 분이라면 그래 여기 막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그래, 되고 맞아. 토마토고 매끈한 것도 토마토고 길게 자라다가 애기 토마토도 토마토고 아마 이런 거를 아마 이래야지 토마토지 하실걸요? 에이, 너무 예쁜 거는 약친 거야 라고 아마 맞아.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런 토마토 얘네들이 다 함께 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쵸? 네. 이게 그리고 이 글자들이 글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안에서 하나의 그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은 벌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이 글자가 이 그림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토마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좋았고요. 또 하나는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왜 이 친구가 토마토를 다 먹었잖아요. 그 꼬랭이가만 입에 물었잖아요. 여기도 그 장면이 나와요. 진짜? 근데 그 다 먹은 토마토가 이 친구 입에서 이 친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면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싹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싹이 다시 날려면 뭔가가 필요하죠. 그 씨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땅에도 다시 또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단용 작가님의 토마토는 먹으면서 내 풍경을 보고 여유를 주겠다면 이 토마토는 뭔가 그림 가운데 이런 유쾌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다 먹은 토마토가 다시 살아날 때 그 순간에 나의 어떤 그 인생을 고민하게 되는 이 작은 씨앗이 다 먹어서 버려졌지만 이 가운데 또 다시 심어져서 또 다른 토마토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조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림책이었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울퉁불퉁하고 이래도 토마토고 저래도 토마토지 그 이야기 작가님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가님의 그 생각이 여기도 많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면지 그 표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네. 이 안에 토마토 글자와 그림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들이 요견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싹이 나서 토마토가 되고 다시 또 싹이 되고 다시 토마토가 되고 순환을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똑같이 자연이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데 그 안에 이 책 안에는 재밌는 볼거리가 참 많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이 되면 싱그러운 먹을 것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스튜처럼 해서 네, 그래서 토마토를 활용한 음식을 좋아하지 이렇게 토마토 날 것을 그대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싱그러운 것들이 계속 생성하는 여름이라서 식물들한테는 여름이 약간 화양연화 같은 시절의 화양연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고 다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들이 다시 씨앗이 되고 씨앗이 다음 해에 싹이 되는 그런 어떤 소사성도 보여주는 게 그냥 우리 인생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나의 그 시절의 화양연화를 보내고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고 이제 요즘에 또 손주를 보는 맛에 사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 좀 주제를 이어서 한여름에 이렇게 싱그러운 먹을거리들은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진짜 할 말이 많은 풀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풀들. 이 풀들은 진짜 이 한여름에 너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할 말이 많아요, 풀들한테. 그리고 정말 쑥쑥 자란다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리고 이 조미자 작가의 수수바의 여름마당에서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우리 집 마당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수바의 여름마당에서는 저는 그냥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딱 이 말 쑥쑥 자라라 마음껏 자라라 그런 말 쑥쑥 자라라 마음껏 자라라 초록의 여름이 오면 그냥 자라는 거야 이렇게 예,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풀은 자라야지. 그쵸. 그 풀이 자라서 무성해지는 게 풀의 본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있지만 뭐 저는 안 불편해요 사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해서 그쵸.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쑥쑥 자란 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하전에 잠깐 생각이 났는데 저희 이제 풀들이 막 자라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 저는 그냥 여름이니까 풀들이 배면 또 자라고 배면 또 자라잖아요. 어차피 풀은 자라나는데 나중에 얘가 힘이 없을 때 자르면 되는데 부모님들 이웃집 주민들은 아우 저 풀, 아우 저 풀. 맞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그 생각이 났어요. 힘이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얘네도.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좀 났던 건데 이렇게 보기에 너무 예쁜 잔디밭 같이 생긴 이러한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유지하기가 이 여름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은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거가 눈에 거슬리지 않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놔두진 않거든요. 수수바의 여름 마당에서 조미자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 주변에 비슷한 상황들을 너무 잘 캐치를 하세요. 여름에 이렇게 풀들이 정말 빨리 자라는 걸 막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여유 있게 볼 새가 없어요. 왜냐면 조만간 이 풀이 그냥 온 집안을 다 덮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았던 것 같아요. 이 장면. 지금 저희 집 마당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작가님 선생님 좋아하는 게 되게 그림이 심플한 것 같은데 그 맞아요. 안에 다 담겨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조미자 작가님의 특히 핑거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저 나도 그릴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도의 풀, 그러니까 초록색 풀 한가운데 내가 그냥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근데 풀들이 자랄 때 보면 풀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또 꽃들도 막 같이 자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쑥쑥 마음껏 자라는 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근데 여기서 이 언어가 너무 좋아요. 쑥쑥 자랄 수 있는 여름이 좋겠지. 높이 높이 커질 수 있는 여름이 좋겠지. 마치 그 풀들을 이해하는 듯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막 말썽 피우고 막 이럴 때 보면 저러는 게 재밌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는 그쵸 그럴 때지. 우리가 보기에는 저걸 어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좋을 때지. 그럴 때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단영 작가님의 토마토를 보면서 여유로움 막 이런 거 생각한 것처럼 저도 이 말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풀을 이해하는 말투. 그렇지 여름이 좋겠지.
높이 커질 수 있는 그 여름이 좋겠지 이렇게 말하는 그 말투가 너무 좋았고 빽빽하게 가득 차는 진한 초록색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싱그럽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는 네, 그리고 저는 이 장면도 되게 재밌던 게 이제 이 풀이 너무 막 무성해져가지고 호수가 안 보여요. 이것도 우리 집 마당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별로. 늘 이제 물 주고 막 이랬던 그 호수가 어느 날부터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제 저도 약간의 그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 말투가 지금 저는 너무 좋아요. 마음껏 자라나겠지. 그냥 놔두면 저렇게 자라나겠지. 그리고 한여름의 화양연화를 얘는 즐기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림이 너무 좋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언제 이렇게 자라냐면 여름밖에는 없어.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쑥쑥 자라라, 마음껏 자라라라는 이 말이 저는 되게 좋았고 그래서 수수바의 여름마당에서의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쑥쑥 자라, 마음껏 자라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너무 좋아요. 마음껏 자라나겠지. 우리가 그냥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껏 자라나겠지, 잘 자라나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다 그 열매가 누구 건지 알잖아요. 이 친구들도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 거고 그리고 그 열매 그대로 또 다음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록색 여름이 오면 수수바의 여름마당에서 만나는 풀들처럼 길거리에서 만나는 풀들도 아니 왜 예초를 안 했지?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 마음껏 자라라 이때가 한때다 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전 좋았고요. 위안이 되는 책. 풀을 안 자라도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 마당을 보면서 우리 집 마당하고 똑같네. 그래 우리 이런 집도 또 있구나 뭐 이런 거. 근데 선생님네 집도 비슷한가 보죠? 너무 쑥쑥 자라요. 맞아. 이게 상추인지 풀인지 오인지 맞아. 이게 너무 자라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훅 자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한번 일주일 못 가죠. 한번 쭉 잘라도 맞아. 이미 개망초는 제 키를 넘어서 그리고 이제 조미자 작가님의 똑같은 핑거에서 나온 무서운 딸기밭 이 책도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무서운 딸기밭 제가 한번 우리 청년활동가한테 물어봤어요. 딸기가 무서울 때 언제야? 그랬더니 이 친구 너무 재밌는 대답을 해줬어요. 딸기가 익기 전에 하얀 색깔일 때 무섭다는 거예요. 맞아 들었던 거. 그 맛있는 딸기가 어떻게 저런 색깔이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섭긴 하겠다. 특히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무서운 딸기밭은 딸기밭 자체가 무서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딸기가 참 좋아서 이게 올 봄에 나와가지고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읽기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무서운 딸기밭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얘랑 또 이렇게 조금 막 뭐랄까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표지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여주도서관에서 빌려왔거든요. 표지에서 보는 것처럼 딸기가 막 이렇게 많아서 맛있는 딸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딸기의 줄기들이 뻗어나가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뻗어나가요. 정말 그쵸. 발 디딛는 곳에 내 땅이다. 얘는 정말 점프해서 막 던져나가면 그곳에 맞아요. 정착을 하는 것 같아요. 한 3년 전인가 아는 선생님이 딸기 모종 한 3개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밭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가 해마다 너무너무 번져가지고 밭 하나를 그냥 장악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항상 줄기가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점프. 진짜 점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그런 면이 또 있구나. 그러니까 각 풀마다 자기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또 딸기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달콤하고 새콤하고 빨갛고 커다란 딸기가 열리는 딸기 모종을 주세요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딸기 모종을 막 이렇게 심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맛있는 딸기가 생길 거야.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딴 딸기도 이렇게 반짝거리겠지. 정말 처음 열리는 딸기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저걸 한 입 따먹으면 왠지 너무 행복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무서운 딸기는 싫어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딸기가 언제 무서울까? 바로 이때인 거죠. 슬금슬금 살금살금 울타리를 넘어서 점프해서 막 이제 이렇게 가로질러서 뻗어 나갈 때, 제가 보기에는 조미자 작가님 집 마당이나 우리 집 마당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 진짜 훌쩍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밤새 하얀 딸기꽃이 막 피고 다음날 아침에 마당에 온통 딸기들이 가득했지. 딸기 줄기들이 구불구불 집을 둘러싸고 있었어. 놀란 수수가 푹푹 코코의 눈이 동그래졌어. 딸기가 많이 열리는 건 좋지만 이렇게 집을 에워싸는 정도는 정말 무섭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장면 진짜 좀 두려울 것 같긴 해요. 어두운 날. 너무 다 둘러싸 버려가지고. 싸늘한 딸기야. 이게 정말 이게 뭐랄까 딸기 향이 싸늘하게 느껴질 때도 있나? 가득한 밤에 꾸는 딸기 악몽 뭐 이런 거. 책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딸기 줄기가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 막 이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악몽까지 가는 상상. 작가님이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다.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어린 아이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딸기. 이 장면을 보면 딸기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 같죠? 싫어!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렇게 또 상반되게 딸기 케이크 만들고 딸기 잼 만들고 생딸기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막 이럴 때는 이렇게 빨간 딸기에다가 무서워 할 때는 이렇게 파란색 오싹하는 색깔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무서운 딸기밭이라는 이 소재 하나 갖고 되게 많은 상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맛있는 상상과 무서운 상상을 동시에 하게 되는 되게 묘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누구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좀 그랬죠. 이 말도 너무 재밌어. 또 실패했다고? 막 이런 거. 또 실패했다고?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대화 같은 이런 말들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래요. 누구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게 굉장히 싫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없이 그냥 밋밋하게 늘 비슷비슷한 삶을 살았으면 좀 재미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 대신에 가서 이제 같이 그림책 읽는 어른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이제 뭐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물어보면 자기는 40대에 되게 치열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치열하게 사셨을 텐데 또 치열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너무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 별로 없이 치열하지 않게 사셨대요. 근데 정말 밋밋하게 평탄하게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스펙타클하게 살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너무 소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얘기에도 위로가 좀 됐어요. 스펙타클하게 버라이어티하게 한 몇 주를 살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버라이어티하지? 막 이랬는데 또 밋밋하게 사시는 분들은 얘기거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책 볼 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일생의 소중함을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 버라이어티한 그 정말 막 이것저것 폭풍 같은 삶 가운데 정말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그냥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있는 그 일상적인 소중함을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 폭풍 같은 일이 있어봐야 또 좋겠다라는 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이거, 어떨 때는 저거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풀과 여름에 싱그러운 토마토 그리고 계절은 지났지만 그 딸기의 속성 지금도 딸기가 잎이 엄청 무성하게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막 잘라야 되게 잘 맞아. 뽑아내죠. 그래요. 진짜 점프도 너무 네. 잘하고. 저는 이 두 책이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수채화 느낌이 있고 하나는 그래픽 그래서 그렇죠. 근데 같은 동일한 등장 인물이지만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물성에 따라서 또 풍경에 따라서 이야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그림을 나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재밌어요. 매력적인 작가님. 네. 그렇죠. 색깔도 네. 오랜만에 리뷰하니까 또 좋네요. 언제나 이 자리는 늘 언제나 비어 있으니 맞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든지 오셔서 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할까요? 네, 오늘도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끝.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아니, 그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아이들과 함께 보여서 이렇게 그릴 수